안유타. 가구까지 껴서 빌려주는 아파트 리사본. 그 집에서도 제일 값이 싼 구석방에서 의과대학 3학년생인 스테판 클로치코프는 이리저리 방안을 거느며 해부학을 암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암기해버리는 꾸준하고도 지나친 노력으로 인해서 그의 입안은 바싹 마르고 이마에는 진땀이 돋았다. 얇은 얼음이 무늬를 이루며 얼어붙은 창가에는 그와 동거하는 안유타가 걸상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24이나 되었을까? 양순한 회색 눈동자에 퍽이나 파리한 얼굴, 갈색 머리에 가늘고 자그만 몸집의 여자였다. 안유타는 등을 구부리고 사내의 셔츠 목깃에 붉은 실로 부지런히 술을 놓았다. 복도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쳤건만 방안은 아직 치우지 않은 채였다. 구겨진 이부자리며 내동댕이 친 베개며 너저분하게 흩어진 책이나 옷까지 비눗물이 넘쳐 흐를 것 같은 멋없이 커다란 대야며 그 구정물에 던져진 담배꽁초, 마룻바닥에 쌓인 먼지 할 것 없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일부러 범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우측 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클로치코프는 암기를 계속했다. 위치, 상부는 흉곽 내면에서 4개의 늑골을 걸쳐 있는데 측면으로는 제4늑골에 이르고 후면으로는 척추, 견갑골에 덮여 있다. 클로치코프는 방금 암기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쓰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는 조끼 위로 자기 늑골을 더듬어서 짚어보았다. 이 늑골들은 마치 피아노의 건반과 비슷하지, 그는 말했다. 만사히 틀림없게 하려면 반드시 쑥달이 필요한 법이야. 먼저 골격의 구조를 연구해야 하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대조해서 연구해야 하거든. 자, 어서 안유타! 실습을 좀 해야겠어. 안유타는 일거리를 놓고 재킷을 벗은 다음 허리를 쭉 폈다. 클로치코프는 마주 앉아서 미간을 찌푸리고 여자의 늑골을 세기 시작했다. 제 1늑골은 손이 잡히지가 않지. 그건 쇄골 뒤에 있으니까. 바로 이놈이 제2늑골이로군. 그렇지. 이게 제3, 이게 제4. 그렇지. 아니 왜 몸을 움츠리는 거야? 당신 손가락이 차서 그래요. 뭐 그렇다고 위험하진 않으니까 몸은 비틀 건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제3늑골이라 이놈은 제4늑골이고 겉보기에 요렇게 빼빼 말랐는데도 늑골은 잘 만져지지가 않는군. 아니 이래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통 알 수가 없는걸. 줄을 그어봐야겠어. 목탄필이 어디 있더라? 클로치코프는 목탄필을 찾아내서 안유타의 가슴 위와 늑골 위치에다 몇 개의 평행선을 그었다. 그런대로 잘 됐어. 이제 알만하군. 그럼 이젠 타진을 해도 되겠지. 좀 일어나요. 안유타는 일어나서 턱을 들었다. 클로치코프는 타진을 시작했다. 타진 공부에만 정신이 팔린 그가 안유타의 입술이며 코와 손가락이 추위로 새파랗게 되어가는 것을 알 리 없었다. 안유타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학생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줄을 그으며 타진하던 공부를 중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면 의사 공부를 치르는데 꼭 지장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젠 분명히 알겠어. 타진을 끝마치고 나서 클로치코프가 말했다. 목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요. 난 좀 더 암기를 할 테니. 학생은 다시 암송을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가슴 위에 검은 줄이 쭉쭉 그려진 안유타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했다. 안유타는 좀채로 말이 없었고 언제나 입을 다문 채 줄곧 무슨 생각에만 잠기는 여자였다. 지난 6, 7년 동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니며 안유타는 클로치코프와 같은 학생을 5이나 알았다. 지금 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이 의리에 그렇듯이 그들도 벌써 옛날에 안유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 사람은 파리에 가 있고 두 사람은 의사가 되었으며 네 번째 사람은 미술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클로치코프는 여섯 번째 사내였다. 그도 역시 오래지 않아서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것이다. 클로치코프에게 눈부신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며 마침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통 말이 아니었다. 담배도 차도 떨어지고 설탕 잃어보는 내 덩어리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삭바느질을 끝내서 단골집에 갖다 주고 이번에 받을 25코페이카로 차와 담배를 사와야만 했다. 들어가도 좋은가? 누가 문 밖에서 불렀다. 아뉴타는 재빨리 양털 숄로 어깨를 둘렀다. 화가인 페치소프가 들어왔다. 부탁이 있어서 왔네. 이마를 덮은 머리칼 속으로 눈을 번들거리며 그는 클로치코프를 향하여 말을 꺼냈다. 자네의 어여쁜 레이디를 2시간만 빌려줄 수 없겠나? 알다시피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없어서 야단일세. 아, 그렇겠지. 클로치코프는 괴히 승낙했다. 아뉴타 갔다 와요. 전 그런데 가기 싫어요. 아뉴타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의 부탁이잖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째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아뉴타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네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건가? 클로치코프가 물었다. 사랑의 여신. 좋은 주제지. 근데 그림이 잘 안 나와. 알다시피 모델을 바꿔가면서 그려야 하거든. 어젠 푸른 발을 가진 모델을 그려봤지. 왜 발이 시퍼렇냐고 물었더니 양말에서 물이 들었다는 거야. 한데 자넨 밤낮 암기만 하네. 실증을 낼 줄 모르니 자넨 참 행복한 인간이야. 의학 공부라는 게 암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암기로만 가능한 거거든. 아, 그렇군. 실례지만 클로치코프, 자네 사람 사는 꼴이 이게 뭐야. 끔찍한 돼지우리 같아. 아주 난장판이로군. 어쩔 수 없지. 달리 살 방법이 없는데. 아버지는 한 달에 겨우 11룹을 보내셔. 그걸 가지고 어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 하기야 그렇겠지. 화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잔뜩 상을 찌푸렸다. 그래도 좀 더 생활다운 생활은 할 수 있겠지. 문명인이라면 반드시 미학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자넨 이게 뭐야. 잠자리는 치워놓지도 않았고 저 구정물이 저기 저 먼지. 접시엔 어디에 먹다 남은 죽이 아닌가? 그야 옳은 말이지만 학생은 낯을 붉혔다. 아뉴타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 화가와 아뉴타가 밖으로 나가자 클로치코프는 소파에 누워 다시 암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1시간가량 자고 나서 잠이 깬 그는 머리 밑에 주먹을 괴고 우울한 생각에 잠겨버렸다. 문명인이라면 반드시 미학적이어야 한다던 화가의 말을 되씹어 보았다. 그러고 보니 자기 주위에 너저분한 것들이 이제는 정말 실증이 나고 구역질이라도 날 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앞날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진찰실에서 의젓하게 앉아 환자를 응대하고 훌륭한 귀부인인 아내와 함께 널찍한 식당에서 차를 마신다. 그렇건만 당장 눈앞에는 담배꽁초가 둥실 뜬 구정물통이 너무나 흉한 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뉴타도 못생긴 데다가 꾀재재하고 초라한 여자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안유타가 화간의 집에서 돌아와 외투를 벗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런데 안유타, 앉아서 내 말을 좀 잘 들어봐요. 이제 우린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간단히 말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오. 화가에게서 돌아온 안유타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피곤했다. 벌거숭이가 되어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으로 얼굴은 더욱 야위고 턱은 더욱 뾰족해진 것 같았다. 안유타는 학생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가늘게 떨 뿐이었다. 그런다고 대답해요. 우린 어차피 헤어질 사이잖아. 학생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착하고 영리한 여자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안유타는 다시 외투를 걸쳐 입고 잠자코 바늘이며 실 같은 것을 주워 모아 바느질감을 종이에 돌돌 말아들었다. 들창가에 설탕 4덩어리가 든 봉지를 보자 그것을 탁자 위 책 옆에 갖다 놓았다. 이거 당신 설탕이에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안유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옆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니, 우는 거야? 클로치코프가 물었다. 클로치코프는 허둥지둥 방안을 거닐며 말했다.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군. 참, 우린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는 건 알면서 그래.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 안유타는 보따리를 싸들고 마지막 인사를 할 양으로 그에게 돌아섰다. 그는 여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일주일만이라도 더 여기 있으라면 어떨까?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래, 조금만 더 두자. 일주일 후에 내보내면 되지.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이 약한 것을 탓하며 무뚝뚝하게 외쳤다. 근데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요? 그러면 가기 싫으면 외투라도 벗을 것이지. 가지 않아도 좋아. 그냥 있어요. 안유타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소리나지 않게 코를 풀고 긴 한숨을 쉬고 나서 언제나 앉아있던 들창가의 의자로 조용히 가서 앉았다. 학생은 교과서를 집어들고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우측배는 3부분으로 나뉜다. 그는 암기를 계속했다. 상부는 흉곽 내면에서 4-5개의 늑골에 걸쳐 있는데 복도에서는 누군가 커다란 소리를 고함을 쳤다. 그리고리! 사모바르를 가져와! 차 마시게!